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공통수학2 개정교육과정 비상교육 교과서고요. 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8번째 시간이고요. 저 이번 시간에는 2-2단어 명제에 대해서 중단어 수정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명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합과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집합이 조금 약간 내용이 보충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잠깐 강의 멈추신 다음에 좀 복습하고 나서 강의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우리는 교과서 91쪽에 있는 기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죠. 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먼저 찾고요. 그 명제의 참고지에서 한번 판별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명제는 기본적으로 뭐였냐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라는 식을 말해주는 거였습니다. 즉, 결국엔 참, 거짓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5는 작은 수이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작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작다는 건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거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얘는 명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는 같다. 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대각선 길이가 같은지 다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즉 참거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의 경우에는 명제가 맞으면서 얘는 실제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참인 명제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90도이다. 아니죠. 180도죠. 즉 얘는 결국 지금 보시면 거짓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명제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거짓인 명제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명제의 뜻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제 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는 1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요, 다음 조건에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집합이란 건 뭐였냐면요, 명제가, 그쵸, 참이되게 하기 위한 그 x 값을 모두 다 모두 모아두은 것이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겠습니다. 자, x는 지금 3 이하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두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x바 x는 3 이하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따라서 어떻게 된다? 3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1, 2, 3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번 거 보겠습니다. 자, x는 짝수이다. 결국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두게 되면 x바 x는 결국에는 짝수 이렇게 두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지금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니까 이 자연수에서 짝수는 2, 4, 6, 8, 10 되겠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진리집합이 2, 4, 6, 8, 1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명제의 몇과 대우를 말하고요. 그 참거짓을 한번 말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P면 Q이다에서 우리 앞에 있는 거를 명제의 가정, 뒤에 있는 거를 결론이라고 말해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명제에 대해서 명제역은 뭐냐면 가정과 결론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 명제역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우는 뭐였냐면, 그쵸, 일단은 위치도 바꾸면서 각각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 대우였습니다. 즉, 빠르게 정리해보게 되면 명제역은 Q이면 P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제의 대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역에서 각각의 가정과 결론에 대해서 부정을 취해주는 거죠. 얘는 나 Q이면 나 P다. 요것이 결국에는 대우였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가 자연수이면 지금 A 빼기 B는 자연수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역 보겠습니다. 자, 역을 보시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거만 끊어주면 되겠죠. 즉, A 빼기 B가 자연수이면 그리고 이제 A, B는 자연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자연수이다. 자, 그럼 이 문장에 대해서 한번 참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뺐더니 자연수 나왔는데요. 둘 다 자연수돼요. 아니죠. 실제 해보시면요, 여러분들 1 빼기 0은 1, 자연수는 맞는데요. 여기 B가 0은요, 자연수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짓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대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우는 뭐였냐면, 그쵸, A 빼기 B가 자연수가
아니면 자 뒤에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콤마가 은한 게 뭐죠? 그쵸. 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그럼 그리고의 부정은 뭐였죠? 또는이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A가 자연수가 아니거나 혹은 B가 자연수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우를 써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 빼기 B가 자연수가 아닌데요. 자,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1 빼기 4가 마이너스 3인데요. 얘가 지금 자연수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A 자연수 맞죠? B도 자연수가 맞습니다. 즉, 이 대우명제 성립하지 않는 반례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대우의 경우에도 지금 뭐다? 네,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 있죠.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지 않았지만 그쵸? 우리가 명제, 본 명제하고요, 대우 명제는 참거짓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대우 명제가 거짓이기 때문에 이 주어지 이 본 명제도 뭐다? 그쵸? 거짓이라는 것도까지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요, 우리는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명제 역과 대우를 말하고요, 그 참거짓 한번 판별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x제곱은 1이면요, x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럼 마찬가지로 그러면 역부터 구해볼게요. 역은 뭐였다? 그쵸. 결국에는 가정과 결론을 이제 바꿔주는 거였어요. 그럼 얘는 결국에는 x가 마이너스 1이면 뭐다? x제곱은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보게 되면 x가 마이너스 1일 땐 당연히 제곱해주게 되면 1이 맞죠. 그래서 역 같은 경우에는 얘는 네, 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대우 보겠습니다. 자, 대우를 보시게 되면요, 대우의 경우에는 요 역에서 각각의 가정과 결론에 부정을 취해주는 거였죠. 결국에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x제곱도 1이 아니다. 이거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경우에는 x제곱이 1이 나와 있는데요. 아니죠. x가 1일 경우에도 x제곱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아닌데도 지금 제곱이 1이 있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추가적으로 지금 대우 명제가 거짓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본 명제도 거짓이다라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3번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4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요, 두 조건 PQ 다음과 같을 때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말해봐야 되겠습니다. 잠깐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요, 명제 P면 Q이다 참일 경우는 이렇게 손을 두 줄 그어주는 거였죠. 자, 요거일 경우에 우리가 P는 Q에게 무슨 조건이었다? 그쵸, 충분 조건이었고, 반대로 이제 Q는 P에게 무슨 조건이었다? 그쵸, 필요 조건이었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P면 Q에 참일 경우에는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이었고, Q는 P에 기한 필요 조건이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Q이면 P에다가 참여될 경우에는 자, Q는 P에 기한 무슨 조건이다? 그쵸, 충분 조건이었고, P는 Q에 기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일단 지금 조건 P를 보시면요, 절대값 X하고 절대값 Y가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X하고 Y가 같거나 또는 X하고 마이너스 Y가 지금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지금 진리집합에 대해서 포함 관계를 보시면 지금 P가 더 Q보다 넓은 것을 알 수 있죠. 결론은 뭐냐면 지금 진리집합 포함 관계가 Q가 P의 지금 부분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명제 Q이면 P다가 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럼 뭐다? P는 Q에게 무슨 조건이었다? 그쵸. 얘는 필요 조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답을 찾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 P 범위가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요. 지금 Q의 범위는 2차 부등식 해를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3부터 X가 지금 2까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포함 관계를 보시게 되면 지금 P가 더 안쪽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결국에는 P가 Q에 포함되기 때문에 즉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명제 P면 Q이다가 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P는 Q에 기한 무슨 조건이다? 그쵸, 요 같은 경우에는
충분 조건 되겠죠. 그쵸? 정답은 경우에는 충분 조건이라고 답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게 제일 많이 어려워하세요. 명제에서 제일 어려운 거 꼽아보라고 하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귀주법 나오긴 합니다만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요 정말 많이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 예제나 문제나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중요한 문제들에서 좀 뽑아가지고 많이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기초 문제였고요. 이제 저하는 그럼 기본 문제 가보겠습니다. 문제 5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이 진리 집합을 PQR이라고 합니다. 세 PQR, 세 집합 포함 관계가 다음 벤다이어그램 같을 때요. 보기 중 참인 것을 골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기억 보시면요. 자, P명 Q이다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뭘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결국엔 진리 집합에서 P가 Q의 부분 집합인지 보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당연한 부분 집합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기억의 경우에는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나 Q이면 나 아닌데요. 그럼 우리는 뭘 확인한다? 그쵸. 결국에는 Q의 여집합, 이 R의 여집합을 확인해보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우리가 이 명제는 여러분들, 본 명제하고 항상 참거짓을 같이 하는 게 뭐였다? 대우명제예요. 대우명제. 그쵸? 그리고 대우명제가 뭐죠? R이면 Q이다죠. 즉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다? 그쵸? 결국에는 R이 Q의 부분 집합을 확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R이 지금 보시면요. 여기 R 요만큼 있고요. Q가 지금 완전히 더 바깥쪽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결국 부분 집합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not R이면 지금 P가 나와 있는데요. 자, 결국 디귿은 뭘 확인해 주는 거다? 그쵸. R이 여집합이 지금 P의 부분 집합인지 한번 지금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일단은 지금 R의 여집합은 R의 바깥쪽에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럼 색칠 한번 해보시면요. 결국에는 여기 있는 바깥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R의 바깥쪽. 근데 얘가 지금 부분 집합인가요? 즉, 모든 원소가 지금 P에 포함되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바깥쪽에 있는 부분, 즉 이렇게 생긴 바깥쪽에 있는 거잖아요. 즉 이 바깥쪽에 있는 원소는 지금 P에는 없기 때문에 부분 집합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의 경우에 틀린 것을 알 수 있죠. 네, 정답은 그래서 니은 한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들이고요. 여러분들께서 그 명제가 참인지 확인할 경우에는 항상 뭘 확인하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즉 두 진리집합 사이 관계에서 이것이 부분집합인지 아닌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럼 문제 6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요. 즉 참거짓을 한번 말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빼기 4x 더하기 6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정을 취할 때는 다 부정을 취해 주셔야 돼요.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부정을 좀 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두 군데죠. 첫 번째 여기 부등호 보이시죠? 또 하나 바꿀 수 있는 데는 그쵸? 모든이죠. 자, 모든의 부정은 뭐였다? 어떤의 부정은 뭐였다? 모든이었어요. 그쵸? 따라서 결국에는 이 명제의 부정보다 우리가 써보게 된 부정은 그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빼기 4x 더하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부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말하면 그래도 이 어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x가 한 개라도 있으면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6은 여러분들 방정식 좀 이거 2차 함수꼴 바꿔보시면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2거든요. 결국 2차 함수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면 x축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접하지 않는, 만나지 않는 형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이 2차 함수는 x축보다 만나거나 아래쪽에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정은 뭐다? 그쵸, 거짓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1번은 뭐다? 네, 거짓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제 부등식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몇 군데 바꿀 수 있어요? 두 군데. 여기 있는 부등호하고 어떤 바꿀 수 있죠? 자, 결국 이 명제의 부정 한번 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빼기 3의 제곱은 0 이상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럼 지금 보게 되면 요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죠? 그쵸, 접하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3에서 접한 이차함수입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모든 실수 x에 대해 지금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거나 위에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정 명제가 뭐다? 그쵸, 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제 7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범위를 구하는 문제죠. 자, x가 2k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부등을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끊어볼게요. 그럼 제가 이 명제를 p면 q이다라고 바꿔주게 된다면 여기 앞부분 요 x는 2k 이하가 p가 될 것이고요. 요 뒷부분 요 부등식이 결국에는 q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뭐였다? 그쵸, 가정과 결론의 무슨 집합, 진리 집합 포함 관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P가 Q의 부분 집합이 돼야 돼요. 결국 이 문제는 뭐다? 그 진리 집합이 부분 집합이 되게 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일단 먼저 진리집합 P부터 보겠습니다. 진리집합 P는 뭐냐면 결국 X가 2K보다 작거나 같은 X의 모임이 진리집합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Q를 보시게 되면 Q의 경우에는 2X 더하기 7이 5X 빼기 17보다 더 큰 X의 모임이 Q가 될 겁니다. 자, 그럼 Q 한번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이 1차 부등식 풀어주시게 되면요, 결국에는 3X가 24보다는 작은 거니까 x가 8보다는 작은 거죠. 자, 결국에는 요 q 어떻게 쓸 수 있다? q는 x바 x는 8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럼 우리 한번 부등식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수직선에 좀 표시해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8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 q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이제 2k가 문제인데요, 나는 지금 p가 q에 다 모든 원수가 다 내고 싶은 거예요. P의 모든 원수가 Q에 다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지금 2K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만약 2K가 여기 있다 생각해 볼게요. 2K가 여기 있습니다. 즉 8보다 작아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지금 Q에 포함되니까요. 그쵸? 일단 그러면 2K가 8보다는 작은 건 확실해요. 그러면 같을 수가 있나요? 즉, 이 두 개가 같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왜요? 2K에 8 같아 버리게 되면요, 요 P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요 P가 X바 X는 8 이하인데요. 다시 P의 모든 원수가 Q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요 8이라는 원소는요, P에는 있지만 Q에는 없죠. 그쵸? 그럼 얘는 부분 집합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등호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가능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결국 K의 범위는 뭐다? 4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명제 자주 나오고요. 특히 지금은 1차 부등식 주어졌지만 좀 더 어렵게 주어진다면 2차 부등식 주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런 문제를 풀이해 두셔야 되고요. 이런 문제는 특히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등호와 차이도 답이 확 바뀌게 됩니다. 특히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정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들에서 특히 이렇게 경계값 하나 차이로 답이 틀리게 되니까 정확히 연습들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문제 8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조건 PQ에 대하여 P는 Q에 기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죠? 그쵸, 결국에는 Q이면 P다 성립하는 거죠. 즉, 진리집합이 이렇게 성립하는 거니까 반드시 Q가 P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일단 똑같이 한번 수직선에 좀 표현해 볼게요. 일단 지금 보시면 Q가요, 마이너스5보다는 크고요, 6보다는 지금 작습니다. 결국에는 요런 범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조건 P를 보시면 지금 X가 A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Q의 모든 원소가 P에 지금 다 포함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만약에요, 지금 P가 A보다 작은 건데요, 만약 A가 마이너스 5보다 왼쪽에 있다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Q의 여기 모든 원소가 P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쵸? 일단은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5가 6 사이 보겠습니다. A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도 불가하죠. 왜냐하면 Q의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원소 A와 6 사이 있는 원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케이스도 불가해요. 그럼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결론적으로는 A가 6보다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확인한다? 경계값. 자, 만약에 그러면 A가 6일 때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A가 6이 돼버리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잘 보시면 지금 Q도요, 6이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지금 P도 보시면 6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Q의 모든 원소가 P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등호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다? A는 6 이상이어가지고요. 최소값 얼마나 온다? 정답은 6 이렇게 보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되었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늘 뭘 기억하자? 경계값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럼 같이 한번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조건 PQR에 대해서요. 다음 보기 중 오는 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P를 보시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곱들의 합이 0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쵸? 얘는 X도 0이 돼야 되고 Y도 0이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Q를 보시면 X는 0 또는 Y는 0인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곱합이 0 이상이라는 뜻은 얘는, 그쵸? 얘는 모든 실수 X, Y가 지금 다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PQR 진리집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P는요, X, Y 둘 다 0이 돼야 돼요. 그리고 Q는 지금 뭐냐면요, 둘 중에 하나만 0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넓은 거죠? 그쵸. Q가 더 넓은 거죠. 왜냐하면 Q는 X는 0, Y는 0이 아닌 것도 얘도 가능하고요. X는 0이 아니고 Y가 0인 것도 가능하고 둘 다 0인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Q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건데 요 한 가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P니까 Q가 더 범위가 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진리집합 포함 관계가 일단은 P는 Q의 그쵸 부분집합입니다. 그리고 R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모든 실수 XY니까 Q보다 더 넓은 거죠. 그래서 부분집합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P가 Q의 부분집합, Q가 R의 부분집합인 것이죠. 자, 그럼 기억같이 보겠습니다. 자, Q는 P에 기한 필요 조건이다. 자, 지금 보시면 포함 관계가요. 지금 P는 Q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뭐가 성립한다? 명제 P면 Q이다가 지금 참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 수 있죠? P는 Q에게 무슨 조건? 충분 조건. Q는 P에게 무슨 조건? 필요 조건. Q는 P에게 필요 조건. 맞죠?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가보겠습니다. 자, P는 R에겐 충분 조건이다. 지금 보시면 P가 R의 부분집합 맞죠? 그럼 보게 되면 명제 P면 R이다가 참입니다. 그럼 P는 R에겐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맞죠?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Q는 R에 기한 필요 조건이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보시면 Q는 R의 부분집합이니까 뭐가 성립한다? 명제. 그쵸. Q이면 R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Q는 R에 기한 무슨 조건이다? 그쵸. 얘는 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필요 조건이 아니고 충분 조건 고치셔야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두 개 고르시면 되겠죠.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문제 10번이고요. 도전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A, B가 실수일 때 부등식 성립함을 증명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절대부등식 증명하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증명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이런 걸 쓰죠. 보게 되면 일단 먼저 A가 B보다 이제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걸 증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부분은 A하고 A가 B보다 크거나 같고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쵸 제곱한 것도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일단 이 상태에서야 사실 이걸로 바로 가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뭐 절대값을 가지고 더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보시면 지금 당연히 좌변도 절대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좌변인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도 지금 0보다 크나 같고요. 그리고 절대값 A 더하기 B도 0보다 크나 같기 때문에 요거가 되는 거죠. 즉 우리는 양변을 제곱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볼 명제는 뭐다? 우리 볼 부등식은 그쵸?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이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 문장을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볼 수 있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지 보기 위해서는 뺀 것이 0 이상 이걸 보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한번 우변에 있는 거를 좌변으로 한번 이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항해 주게 되면 결국에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빼기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곱셈 공식 해주게 되면 결국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절대값 B 그 다음에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원래 있는 수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죠. 따라서 얘는 결국에는 A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자, 두 절대값의 곱은 뭐다? 그쵸. 하나 합칠 수가 있죠. 절대값 AB 더하기 B 제곱 빼기 a제곱 빼기 2ab 빼기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제곱 없어지고요. b제곱도 없어져가지고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얘는 2 곱하기 절대값 ab 빼기 ab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수에 대해서 어떤 x라는 수가 있습니다. x라는 수에 대해서 절대값이 있어요. 누가 더 크나 같죠? 그쵸, 당연히 절대값이 더 크나 같죠. 왜냐하면 x가 음수가 될 경우에는 절대값은 뭐예요? 양수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값으로 취하는 수가 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ab하고 절대값 ab가 있어서 너가 더 크다? 절대값 ab가 더 크거나 같은 거예요. 즉 결론적으로 뭐다? 절대값 ab 빼기 ap는 0 이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요만큼이 0 이상이기 때문에 2를 곱한 것도 뭐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다 보였네요. 따라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a 더하기 b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등호가 언제 성립할까요? 등호는 그쵸, 결국에는 요것이 0일 때 성립하는 거죠. 그쵸?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등호는 절대값 AB하고 AB 같은, 즉 결국에는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부등식이 주어지고 그 부등식에 증명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통은 이 두 가지 안에서 문제 보통 풀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A가 B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차가 0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요거를 봐도 보이기 힘들 경우에는 뭔가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고요. 그럼 이제 그러면 1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지름 길이가 5루트인 원에서요. 가로 길이가 x고요. 세로가 y, 직사각 넓이 내접할 때 직사각 넓이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그쵸.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결국에는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5루트 2제곱이니까 50 성립할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당연히 지금 x, y는 변의 길이다 보니까 x제곱도 0보다 클 것이고요. y제곱도 0보다 큽니다. 그건 뭘 쓸 수 있죠? 산술기하 평균. 그쵸? 즉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루트 x제곱 y제곱, 결국에는 얘는 2xy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50이 2xy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결국 넓이 xy는 뭐다? 25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따라서 정답 얼마 된다? 최대값은 25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죠? x제곱하고 y제곱 같을 때, 즉 xy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문항들 모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풀었던 문항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항이 없었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 연주 좀 헷갈렸던 문항이, 7번, 8번, 9번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7, 8번처럼 뭔가 부등식의 해를 가지고 명제를 풀 경우에는 항상 경계값을 기준으로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값을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번처럼 이제 우리가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명제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구해보신 다음에 그 진리집합끼리의 포함 관계를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잘 해석해 보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다 어려워하거든요. 특히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요. 정말 연습 많이 해보셔가지고요. 많이 익숙해지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 9강은 이제 우리가 전체 이런 집합과 명제에 대해서 한번 대단원 평가 문제 좀 풀어볼 겁니다. 문항수가 평수가 좀 많습니다. 전체 17문제인데요. 한번 대칭께 배웠던 집합과 명제 잘 떠올려 보시면서 문제 꼭 미리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9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